매달 초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부양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제일 기다리는 날, 쌀과 보리를 배급받는 날이다. 한 명당 하루 340g에 해당하는 보잘것없는 쌀 한 줌이지만 그들에겐 생명의 쌀이다. 언제부턴가 쌀이 남아돌아 쌀 막걸리를 만든다, 쌀 과자를 만든다 법석이지만 아직도 쌀 한 줌에 목숨을 거는 이들이 많다. 한치의 물러섬 없이 계속되는 가난. 그 가난의 굴레에 매여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살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는 말이 의미 없고 공허하게 들리는 사람들. 가난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얼굴이다. 멀리 보기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 그러나 도시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그 그늘에 자리 잡은 도시 영세민들. 그들은 도심에서 밀려나 산등성이마다 이렇게 모여 산다. 대이동과 목동처럼 6.25 피난촌부터 시작한 마을이 있고, 복수동 산계마을처럼 농촌 근교에서 생겨난 영세민촌이 있다. 또 용운동 맹인촌처럼 특수 빈민촌이 있다. 현재 대전시내 영세민은 약 8만 명으로 대전시 인구의 약 7.6%를 달한다. 대전시내 영세민촌 중에서도 비교적 부촌에 속한다는 부사동 산 4번지. 가장 싼 집을 찾아 흘러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빈민촌이다. 가난의 굴레에 매여 사는 사람들. 대대로 가난을 이어 내려오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의 앓는 아픔은 무엇일까? 부사동 그 영세민 실태를 좀 알려고 하는데, 다른 영세민촌에 비해서 뭐 부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구마다 보면은 내내 다른 영세민촌이랑 똑같은데 지 환경이 깨끗하고 골목골목길마다 다 포장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상태라 그런 이미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주변이 깨끗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게 있으면 더 어렵다는 걸 느끼는데 깨끗하니까 뭐 부천인 것보다 그렇게 느끼고. 주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크게 나와서 크게 보면 그래요.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생기면 대상자라고 일단은 어려운 사람 생기면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봐가지고 책정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앞으로 뭐 자활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종류가 되죠. 그 속에는 이제 뭐 직업훈련이라든지 여러 개 포함이 되는데 크게 보면은 영세민 관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책정하고 거기에 사는 분들은 보면은 아픈 환자들이 그렇게 또 많아요. 송금순 씨는 대전시내 영세민 밀집 지역에 배치된 7명의 사회복지요원 중에 한 명이다. 별정직 7급 공무원인 이들은 영세민 문제를 올바른 시각으로 보고 그들의 고충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사회복지요원의 일이다. 영세민들의 속속들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사회복지요원이기도 하다. 제가 지난번에 뛰어다녔을 때 안 됐잖아요. 네. 가니까 한 세 번째 가니까 세 번째 가도 안 했으니까 다음에 자꾸 미루더라고요. 원래 짝장사를 했었어요, 지가. 벽장사도 하고 식당에 구직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애들은 몇 명이나 돼요? 3명이에요. 그러면은 저 행상하실랴 또 집에서 살림하실랴? 네, 내가 이렇게 피곤해갖고 목도 지금 가고 그렇지 지금. 어떻게 오늘은 행상을 안 나가셨네요? 예, 오늘 내가 좀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이래서 쉬고. 그럼 아저씨는 전혀 일을 못 하세요? 일을 정말 너도 노동력 상실했다가 봐야지. 온다라고 좀 틀리죠. 이거하고는 유관으로 봐도. 그러니 뛰지도 못하고
차서 이제 지금 걷는 방에 것 앉았을 때 뿐이에요. 이렇게 땀이 팍 나고 움직이를 못한다고 나가면. 이 동네 여기 사시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지금 82년도 왔지. 예, 그 전에는 어디서 사셨습니까? 저 부산에서요. 부산 저기 남산동에 있었어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제가 잘 사셨겠네요. 그렇지도 않았죠. 뭐 노동일 하고 자기 제가 하는 일 그런 일 했지. 그러면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예, 우리 집 사람이 여기서 이제 고향이거든요. 친정이 친정이기 때문에. 대전에 있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친정 곁에 있다가 누가 도와주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 되고 애들이 걸뚝까지 우리가 몸이 고달부터 해야 되고 참 내가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어요. 난 몰래 그렇다가 신랑이 알아주는 당신 얘기 좀 해요. 부사동 산 4번지엔 대전 시내에서 밀려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국에서 모여든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마음고생을 더 지고 산다. 그러나 10년 이상 이곳에 마음을 붙이고 사는 이들도 꽤 된다. 27년째 이곳에서 사는 정길순 할머니도 그 중에 한 명이다.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 우리 큰애가 10살 먹어서 여기 올라왔으니까 37인께 얼마예요? 네. 10년이나 20년이 훨씬 넘었네요. 네. 그럼 지금 여기서 큰아드님 그 네 분하고 같이 사세요? 예. 그래서 손자는 몇 명이나 돼요? 손자 행지. 근데 지금 방이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아요. 이런 늙은이는 너무 집에 가서도 자고 그래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저 아드님 네 분 어디 일 나갔어요? 예. 할머니는 뭐 하고 소일 하십니까? 뭐해요? 늙은 게 뭘 조금 뭐 밥도 못 해 먹는데 뭘 조금 하려면 막 숨이 차서 막 뚱뚱다. 여기는 어떻게 월세로 계신 거예요? 이거 내 집이라고 땅 세 평에 집진 거예요. 본체 옥 학구방잡에가 동네 어른들이 막 이렇게 막 부조해서 이렇게 집가서 사는 거예요. 뭐 하세요 그 아드님 네는? 아직 어른 태투 장사 이하까 요만한 거 해가지고 그 빙승들은 뭘 해물 게 있어? 아 몸이 불편하세요? 불구자라고. 불구자는 그 대급주지. 그러면 불구자면 뭐하러 그런 거 다 몰라 보겠어요. 그래 돈에서 쌀 줘서 먹고 살아요. 테이프 행상을 하는 아들 내외와 손주 둘, 이렇게 5명이 손바닥만한 방에서 잔다. 부사동 산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몇 평 안 되는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흙벽으로 된 집에서 여름철의 찜통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야 한다. 65% 이상은 남의 집 살이니 집 없는 서름에 비하면 견딜만하다. 지체 장애자인 아들 내외가 고단한 몸을 끌고 올 때까지 힘겹게 살림을 꾸려가는 정길선 할머니. 젊은 아들 내외와 한 방을 쓰는 게 그렇게 미안할 수 없다. 이 작은 몸 늘만한 방 하나, 그것이 할머니의 소원이다. 아니 어떻게 저 이 시간에 일 안 나오고 계세요? 아이고 몸이 힘들잖아. 어디가 불편하신데? 이렇게 온 몸이 자꾸 떨리고 이렇게. 그럼 일 전혀 못 하세요? 예.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이제 우리 식구가 조금씩 부러운 걸로 하는데. 아저씨는 일 전혀 안 하시고요. 예. 그럼 여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온 지가 7년째인가? 6년 넘었지. 7년째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 안 하시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부사동 산동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사는 김흥소 씨. 그럼 일 전혀 안 하시고 올해 52이지만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 꽹한 눈동자에 거칠한 수염. 생기라곤 죄다 빠져나간 듯하다.
술 드셔서 그런 국민학교 5학년인 막내 영희와 단 둘이 살아가는 김흥수 씨. 파출부로 어디선가 일한다는 아내가 가끔씩 일을 보내주는 잘해 못하세요. 생활비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한다. 걸어다니는 또 겨우 걸어다니는데. 아이들은 몇 명이나 돼요?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예, 의료 카드 있으니까 정부에서 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6학년짜리. 5학년 이제 6학년 올라가죠. 일 안 하시면 이렇게 그냥 집에 하루 종일 이렇게 대전시내 계세요? 영세민들은 김흥수 씨처럼 가구당 한 명씩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하나만. 현재 병이 있는 사람과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영세민이 60%나 된다. 그럼 저 살림은 애들이 하고요. 심한 노동으로 쉽게 쇠약해지는 터라 그 영세민 애가 중엔 국민학교 실업자가 5학년인데 많다. 그러면은 아버지 실질적인 가장 노릇도 밥 못하는 해드리고 데다가 빨래하고 일거리도 또 없으니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생활은 그렇게 더욱 살아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 이대기나서 이제 아주 제일 한 구석으로 가는 게 제일 나은데. 살 의욕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막내딸 때문에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을 거라는 김흥수 씨. 가누지 못하는 몸으로 겨우 서 있더니 꽤 힘든가 보다. 뭐 사는 뭐 이렇죠. 아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이고. 부인이 집을 떠난 지 오래라 방 안은 사람이 사는 곳인가 싶을 정도다. 좁디 좁은 부엌엔 연탄이 쌓여 있다. 비 올 때마다 한 장씩 돼 남은 건 15장. 부인이 언제 올런지 몰라 김흥수 씨는 요즘 나무를 때 밥을 짓는다. 이제는 뭐 습관이 돼가지고요. 네. 부여가 고향인 송금순 씨가 물살은 부사동을 온 지 2년. 그동안 이렇게 운동화 구석구석 달도록 다니면 오르락내리락 친근하신 것 숱하게 같아요. 이 다녔다. 동네에서. 거의 많이 누가 알고요. 아프고 누가 굶는지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일도 일이지만 이 집은 저 하루라도 몇 그들을 안 세대나 보면 살아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10대 정도 살 거예요. 11세대요. 다 월세로. 월세 예. 사는데 어디로 가야죠?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유, 사람 하나 굉장히 겨우 지나갈 좋네요. 만한 길을 가면 미영이네다. 부모 없이 안녕하세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두 동생과 살아가는 여기 산 지가 19살인 얼마나 처녀다. 됐어요? 5년쯤 됐어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나? 어머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 제가 한 7살쯤. 그럼 어머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시고서는 쭉 미영이가 동생들 데리고 여기서 살아갔어요? 네. 지금 직장은 어디다 나가요? 저기 인종에 있는 대만 사람이라고요. 거기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또 동생들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 해주고 미영이가 고생이 많네. 그럼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았냐? 20만 원 좀 넘어요. 그럼 그걸로 저 월세 내고 또 동생들 공부 시키고 생활하고 또 저축도 해요? 네. 저축 한 달에 얼마나 해요? 8만 5천 원 정도. 작지만 깨끗한 방엔 미영이가 다니는 공장에서 준 상패가 빛난다. 2년 전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약한 어깨로 버텨오기엔 세상은 너무나 힘들었다. 가슴에 겹치기로 얹혀진 무거운 짐. 그러나 삼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간다. 밥 더 먹어.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영태. 이거 더 먹어라. 공부하는 길만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며 열심히 공부를 한다. 빗뚫어 나가지 않고 제 앞가림을 잘해 미영은 늘 든든하다. 소녀 가장인 미영이는 수업료가 무료라 막내 영진이도 중학교에 입학을 했다. 가난과 싸워나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삼남매. 올곧게 자라 사회 한 몫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목동 같은 있을까. 경우는
언제부터 그 영세민촌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 후에 이제 피난민 수용소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피난민촌 그거로 출발해가지고 여태까지 쭉 왔기 때문에 아주 그냥 세습화 쭉 돼 있죠 현재까지. 지금은 몇 세대 정도가 돼요? 지금 우리가 영세민이 245세대입니다. 한마디로 이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가지고 사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세민으로 벗어난 사람들인데 자녀들은 빠져나가고 그 고령화됐죠. 영세민이 고령화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랄까 자식은 내가 보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의사도 된 사람이 있고 다 나갔는데 그 이제 노인네들만 모여가지고 영세민촌을 이루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뭐 일하시면서 뭐 느낀 점 같은 거 없어요? 글쎄요. 아까 뭐 여기 윤 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세민이 되기까지는 가족들이 이제 다 화합을 하고 응? 같이 노력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텐데 이렇게 보면 부모 세대들 그 세대들이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세대들은 자녀들은 부모들은 교육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성적은 거의 밑바닥이고 그런 경우니까 이제 대부분이 요즘 세대에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자활을 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뭐 그렇지 않고 부모들만 나가가지고 죽으라고 일하는 상태고 아이들은 성적이 나쁘고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상태고 그런 세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세민 저희들이 일하는 방향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가족들을 다 같이 화합해가지고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저 목동 같은 경우는 그 고령화됐다 그러는데 그 대서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연령층? 저희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40대 후반 그 정도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집들이 다 그러니까 무허가라서 거기서 그러니까 조금 자활을 해서 살 만큼 하다 하면은 다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좀 도예지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간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다시 영세민들이 또 오는 거예요. 뭐 매일마다 일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산동네라든지 그런 데 보면 영세민들은 거의 저소득층들은 그렇잖아요. 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 같은 걸 생계유지를 하는데 노동이야 뭐 날씨 좋은 날 가야 되고 봄철이라든지 가을철에는 좀 있겠지만 여름 장마철 하고 뭐 그리고 또 노동은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간혹 집에서 쉴 때 같은 데는 공동 작업장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도 일 안 나가는 운동화 신고 매일 산동네를 올라다니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들. 영세민들의 실정을 훤히 잘 아는 터라 있는 사람 위주의 행정이나 눈 가림식의 행정 등에 대해 할 말이 많다. 거부한다고요. 우리도 싫어하잖아 일단은. 근데 얘네도 똑같아요. 근데 한여름의 무더위에 지쳐있던 날 열심히 살아가려는 동네에 웬 재난일까.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난 것이다. 마침 빈집이라 다친 사람이 없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좁고 가파른 길이라 소방차가 올라오지 못해 진화 작업이 늦어졌다. 저는 굉장히 그 여러 가구가 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물 갖다 던져. 예, 막물 던지고 수동사가 못 쳐요. 내가 와서 보니까 그냥 불 벌건 잎 비닐에 붙어갖고 타더라고요. 사람도 없었는데요. 아무도 없던 시간에 일도 전기 다니까. 노전 누전이요.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통장 아저씨 그 말을 우리 둘째가 그냥 전화도 그거 없죠. 그렇고 아이고 사람이 한도 안 와. 그렇죠. 저쪽에 사는 게 이쪽으로 잘 안 배니까 모르지. 저 건너 사람이나 봤으면 모를까. 우리들 있는 데서는 잘 안 배지 여기가. 안 보이지. 불났다면서 왔지 뭐 하나. 어느 곳이나 화재 위험을 고려해 소방도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길을 넓게 만들기 위해 있는 집을 헐어야 되니 부사동 주민들은 답답한 노릇이다. 소방도로 때문에 남의 집 살이 남아 보금자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사동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 곳에 안고 있는 것.
부사동 상가 아파트다. 원래 아파트로 진 겁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이 시장으로 진 거예요. 업자가 시장으로 지어가지고 한 칸씩을 분양을 했어요, 전부 다. 그 분양해가지고 이 시장이 되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분양을 해서 전부 개인들한테 다 놀아준 거지, 이것이. 그런데 지금 이게 그때 안 돼가지고 전부 다 집을 들여가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라. 또 보니까 굉장히 그 낡은 것 같은데. 낡아도 이게 보통 낡은 게 아니죠. 여긴 주로 어떤 분들이 사세요? 영시민들이 살죠, 아주. 아주 영시민들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취약집구고, 막 여기서 이걸 딴 데로 옮긴다 하더라도 당장에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여기 난민들만 사는 데. 이게 그럼 저 상가 주인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어요. 다 개인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집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자기 집인데 이게 지분으로 돼가지고 있어요. 전부 한 틈 묶여가지고 800분지 이제 얼마씩 이렇게 놓아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800분지 7.8, 7.8씩 전부 놓아가지고 있어요. 어제 안에 좀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어때요? 여기 뭐 그 수도라든가 이런 화장실 시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화장실은 공동 시설이고. 예. 지난 71년 시장으로 졌던 건물이 지금은 118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돼 있다. 한 집당 7, 8평씩 나눠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돼가 있어요. 여기 한번 열어보면 이게 지금. 이걸 한 사람이 네 칸을 여기 아니고 이게 한번 이걸려고 이거 한번 어디. 아, 이건 2층으로 통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랑장. 이게 이제 여기 2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불편하니까 2층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부엌으로 쓰고요. 이 부엌으로 쓰고 아니 여기 방 하나 넣고 여기 부엌으로 쓰고 2층을 이제 또 딴 세대가 살아요? 2층에? 한 집에서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지금. 이런 게. 이 없는 건데 이런 거 없는 데 갖다 이런 무거운 없는 사람끼리 기대고 살아가는 곳. 100세대가 넘는 가구가 모여 살라니 물 사정도 나쁘고 거미줄같이 복잡한 전기줄은 볼수록 위험하다. 도시 정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곳은 시의 손길이 닿지 않은 버려진 곳 같다. 어려움과 위험이 두 눈에 보일 정도니 주민들의 고충은 말할 것도 없다. 연탄 뭐 이래 해가지고 여기 세대가 118세대, 130세대 정도면 굉장히 그 많은 세대인데 일개 통이죠. 예, 한 개 그 통을 이루고 있죠. 근데 좀 그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그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어요? 이게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은 또 이 서로 이웃집 간에 벽에 마주 붙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옆집에서 어떠한 그 큰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가 그냥 뭐 잘 듣죠. 뭐 그냥 한 집이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부지못해서 그냥 이런 데에서 서로 지금 130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불편한 게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이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적어도 방이나 부엌 이런 것이 면적상으로 작고 뭐 말할 수 없죠. 뭐 여기서 불편한 점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 아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변소가 이제 한 군데이기 때문에 약간 거리상으로 좀 먼 이런 주민들은 어떤 배탈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으면 참 어디다 쌀 수도 없는 거고 집에서 그냥 좀 그런 불편들도 많고 또 변소가 남자 변소 다섯 칸, 여변소 5칸에 대해서 아침에는 이제 주로 넣는 것이 약 한 7, 8인이 이제 줄을 서서 이제 변소를 보죠.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요. 연탄이 이렇게 있죠? 그 옆에 또 가스통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요 집이 이렇게 있네. 가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가스가 어떻게 잘못됐을 때 하는 연탄불 가를 때는 그게 난 제일 위험해요. 실제로 그런 그 사고 난 일은 없고요. 사고 난 일은 없는데 뭐 철저히 조심을 하죠.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해. 변소는 급하면 바지다 싸면 빨면 되지. 안 넣으면 뭐 그렇잖아요. 오광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나 이 가스하고 연탄불이 그냥 제일 위험해. 그렇죠. 여긴 또 집이 막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한 집에서 터지면은 그냥 연쇄적으로. 막 연쇄적으로 그냥 막이에요. 막 10집, 100집 다요. 그냥 다 못 와요. 난 그게 제일로 위험해. 집집마다 피곤해 지쳐버린 듯하다. 집주인은 막노동을 나갔을까? 시장에서 채소 장사나 떡 장사를 할까? 여름을 벌어야 겨울을 날 수 있는 고단한 사람들. 삶에 지친 기운이 느껴지는 듯하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하면 복지 국가가 온다고 믿었을 것이다. 세상은 결코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거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죽을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도 가도 끝없는 가난의 늪에서 할머니 여기 사신 지 그들은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여기가 한 15년, 12년이나 15년. 13년 됐어요. 13년. 지금 누구하고 같이 사세요? 누구하고 사세요? 나하고 우리 아들 이거 예. 맏아들. 예. 그렇게 아들은 이렇게 비행이 되고 돌아서 예. 지금 누군지도 몰라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런다고. 예. 지금 아무 일도 못 하시겠네요. 아무도 이 중풍이라 이걸 쓰지 못하잖아요. 반을 못 써요. 반을. 그 애들은 어디 있어요? 애들 뭐 있죠? 다 있는 게 되고 그렇게. 애 하나. 자식 없어요? 돌아가지고 애 하나 가지고 또 그냥 나갔다고. 아, 가출했어요? 정신이장 돼가지고 또 일하자면 어디 갔다 와. 그러면 아저씨 일 못 하시고 할머님은 또 저 연로하셔서 일 못 하시고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배급 나오고 배급은 이제 영세면에도 이제 형식적으로 배급을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동에서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주시면 그거나 여기다 먹고 내가 이랬지 그러자면 이제 그래 있는 게.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병들고 지치고 일도 못 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부인도 나가고 또 거기에 딸려서 딸들도 나가고 지금 노모님하고 그 애들 둘만 데리고 지금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내가 또 일하도 어떻게 하나 어디는 이제 뭐 통통이 어디로 가든 가다가 이제 끝나는 거지 뭐. 어떤 희망 같은 것도 안 갖고 계세요? 희망을 가지도 않고 본인도 그냥 아프고 이래가지고 반은 다 못해요. 그냥 세상을 귀찮은 그런 형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게요. 80에 내가 80. 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 선진국이니 복지국가니 하는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불신. 그러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체념을 지닌 채 살아간다. 열심히 사신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또 있다. 5년째 뇌수술로 생활 능력을 상실한 이영태 씨. 그래서 부인은 대전시에서 무료로 배워주는 미용 기술을 익혔다. 그러나 정작 일을 나가니 월 7만 원.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들의 의욕과 기술을 펼 형편이 못 되는 것이다. 말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내 수술 떨어져가지고 또 내 수술 받아가지고 한 번씩 이래 신경 많이 쓰면 좀 넘어가는 그런 거겠어. 그 대전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대전 왔는 지는요? 4년. 현정이 4살, 5살 들면서 왔잖아. 지금 4년, 5년째, 횟수로는 5년째고 한 4년쯤 됐지. 그러면 대전 오셔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럼 그 전에 아저씨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 전에도 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을 옳게 못 했지. 내 수술을 받아놓으니까 옳게 어디 일하러 못 보냈지. 이 선생님 젊으신 나이인데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지요. 답답하고 지금도 마음에서는 남들보다 더 내가 뜨는 마음인데요. 이런 사회에 보니까 내 나이도 가고
내가 사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뭐 사람들 말로서도 협조를 하지만 또 나를 웬만하면 좋은 사람을 선생도 한 만나가지고 날 일찍 뭐 좀 살려줬으면은 내가 그 연공을 내가 하겠는데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제일 급한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생활이지. 생활이 제일 급한 거지. 그러니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론 동호회에서도 도와주고 또 일가 친척이 도와주는데 그게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아저씨는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천상 어떡합니까? 아주머님이 이제 나는 지구 훈련을 저기 나가면서도 오전에 거기 갔다가 오후에는 어디 시간제로 파출부라도 어디 좀 나가면 잠시라도 담은 얼미라도 되잖아요. 그런 거라도 어디 한번 알아보려고 했더니 내가 뭐 대전에는 아는 데도 잘 없고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지금 답답해요. 동사무소에서 내가 몇 번 얘기는 했는데 거기 시간이 또 잘 안 맞고 그래 한 방으로 뺄라고 들고 나오기는 들고 나왔는데 한 방으로 발라고 한 게니 카드가 안 되는 거지. 여긴 지금 월 얼마나 주고 있어요? 45,000원. 45,000원. 월세는 밀리지 않고 받고 잘. 월세가 아니고 그것도 이제 빌받고 해가지고 10달치 하면 10달치. 다 돼가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 보조 대상자를 상담해 결정하는 일도 맡고 있다. 몸이 부자유하기 때문에 일을 하려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영세민이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상의하러 왔어요. 할머니 요즘 일 안 다니시고 집에만 그냥 계세요? 예, 집에 그냥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를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다리가 관절염이라 부었어요, 다리가. 지금 한동안만 일 못 하시는 거고 그 전에는 다니셨고. 그 전에도 뭐 또 조금 남으면 이제 남의 집 가서 좀 집도 봐주고 그러다가 또 아프면은 집에 가서 못하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홀몸이 돼 파출부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온 김정욱 할머니. 심한 관절염과 척추 결핵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생활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65세 이상이 돼야 생활비와 쌀을 보조받는 거택 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현재 한 살이 모자라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송금순 씨는 원칙에 따라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할머니를 거택보호 대상자로는 지금은 안 되고 내년에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60세. 근데 뭐 어떻게 자녀들은 하나도 돈 안 주시고요. 옛날에 저기 따님 한 분이 딸이 있어도 뭐 거기도 그 전에 가난하게 살아서 뭐 보태줄 여유도 없고. 나진 않는데 척추 그런 안타까움은 지금 찾아가는 수연이 내에도 있다. 여든인 할머니와 아버지 수연이 이렇게 셋이 살아가는데 아버지 이상근 씨가 2년째 간 경화증으로 앓고 있다. 그럼 살림도 하고 노동력은 일도 상실했지만 거택 보호자로 채택이 안 돼 병원비가 밀려 제대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다. 아프신 지는 얼마 됐어요? 한 2년. 그럼 지금 전혀 노동을 못 하시고 일을 못 하시고요. 네. 그럼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그런 게 나 저렇게 마음에 나죠. 이렇게 몸이나 거기서 뭘 하야하고서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게 단지 그냥 불안하고 그냥 죄내기도 그렇구만. 소풍을 간다든지 할 때 따라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런 거 타는 거 그 정도 하는데 그것도 힘들다 하시는. 가진 것 없이 살지만 그들에게 그런대로 소박한 꿈이 있다면 자녀들에 대한 기대다.
가난과 무식만큼은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는 대단하다. 그러나 가난에 잔뜩 움츠러든 아이들은 얼마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랐는지. 비록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 물론 영세민 중엔 국가의 보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또 자립의지가 없는 이들도 있다. 가난을 팔자타수로 돌리고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다.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무작정 가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박춘호 씨처럼 몸은 불편해도 희망과 의지만큼은 대단한 사람이 더 많다. 거특보를 받는다는 것도 언제까지 거특보만 받고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했으면 잘해야지. 남 도와주는 거 언제? 그래 뭐 텔레비 같은 거 뉴스 보면요 거특보자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많다고 그런 거 그런 속에서 거특보만 받을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뤘으면 저도 이제 이렇게 다 장애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책도 막 여러 가지 보게 되고 홀로서기 같은 거 남 텔레비 보면 홀로서기 연습 같은 거 하다 그런 거 남들도 저런 거 저 생활을 갖다 나한테 연관시켜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희망이. 가난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 운명과 맞서려는 노력. 비록 현실은 고달파도 가난을 벗어나려는 꿈이 있다면, 거기다 적절한 정부의 도움까지 있다면 그들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는 그 영세민에 대한 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에 시 자체적으로 몇 가지 특수 시책을 구상하고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예를 들면 그 영세민 그 자녀에 대한 그 취업 발전 또는 그 영세민 자녀 중에서 앞으로 기능공으로서 육성할 소질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직업 훈련원 또는 시내 각급 기술 특수학원에 전에 그 지원, 시에서 지원해서 현재 교육을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그 지난해부터 시 각계 각층으로부터 그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활 능력이 있거나 또는 약간의 도움으로써 자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에서 현재까지 248세대에서 우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일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추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그 생활 안전 기반 구축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고 내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 옛날에 보릿고개니 뭐니 그건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 가난. 그러나 영세민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고통과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회복지 요원들은 나름대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아본다. 만족을 느낄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해결을 못해요. 우리가 도와줄 집은 가정적인 측면으로 도와줘야지 어떤 개인을 도와주면 안 돼. 자식만 도와주면 안 돼요. 부모만 도와줘도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가족의 화합을 기초로 해가지고서는 사회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영세민이라는 것이 뭐 국가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지만은 본인들 자신들한테 상당히 책임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아예 팽개쳐 버렸으니까. 자식들이 나가면 어떻게 잡아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잡아줄 방법이 없고, 또 본인 자신부터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실 영세민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식들이 이끌어줄 사람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자식들도 또 방치되고, 그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그 정신교육. 네. 그 쌀 한 줌보다는 영세민들의 자활 의지, 가난이란 무거운 짐을 벗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거기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서 단체적으로 교화를 시켜야 돼요. 어둠 속에 희망처럼 빛나는 십자가. 지난 89년 3월 스스로 원해 부천에서 먼 대전까지 오게 된 정영진 전도사. 사랑방 같은 작은 교회를 세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넉넉함과 위안을 준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고 교회이기도 하면서 피곤한 어른들의 휴식처여 놀이터 없는 아이들이 놀 수도 있는 곳. 유혹과 흔들림이 많은 가난한 청소년들에겐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세요. 오늘의 삶을 지켜주신 여 하나님이여 내일의 삶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그리고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맞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동네에 이렇게 교회가 생겼다는 게 참 좋고 아이들의 교육상에도 참 좋아요. 여기는 딴 데 같이 이렇게 그냥 놀이 시설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로 인해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 놀고 그냥 참 여기가 이렇게 생김으로써 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교회 다녔다가 여기 이렇게 왔어요. 가깝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아이들도 와서 놀 수 있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옮겼어요. 전사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전사님에게 모든 걸 다 말씀드리고 전사님이 그것을 해결해 드리는 게 참 좋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도배도 깨끗이 하고 천장도 고치고 집도 고치고 그래서 가정마다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가정마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첫 번째 효과고요. 학생들이 이전에는 많은 이제 탈선의 문제로 인해서 동네가 고민했고 어린이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고민을 덜어준 거 그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그 사모님 내조하시느라고 힘들 텐데 어떻습니까? 여기 시장 한번 다니시기도 힘들죠? 예,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냥 유모차 끌고 다녀요. 어때요? 그 사람들 인심이라든가 이런 건 어때요? 인심은 어느 동네나 다 마찬가지죠. 조용하고 좋아요. 특히 좀 못 사는 동네니까 그 전도 사업을 한다든가 이 목회 사업 하는데 어려움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하기가 좋죠. 다른 데보다 더 부자 동네보다 더 낫죠. 우리에게 집이란 어떤 것일까? 가족은 무엇일까? 집을 보금자리에 견주었을 땐 돌아가는 곳, 편히 쉬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깃들여 있는 것이다. 거기에 도란도란거림, 오붓함,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큰 행복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 가난의 굴레를 쓰고 태어난 그들에게 누가 아름다운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가? 이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나 쌀 한 줌이 아니다. 아프고 가난한 이들을 살려내는 건 전세방이나 장사 미천이 아니다. 진정으로 영세민들을 원하는 인간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거기에다가 무너지지 않고 가난을 벗어나려는 그들 스스로의 몸부림, 그들의 의지가 절실한 것이다.